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주 만에 뵀는데요, 세 분을. 예. 그 2주 만에 천지가 개벽이 있었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참 씁쓸한 퇴장을 했죠. 예. 정치인으로서는 당 대표 146일 만에 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사퇴를 함으로써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저희들 당 수뇌부가 바뀐 게 실질적으로는 11번입니다. 아, 11번인가요? 예.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한동훈 당대표 이전에도 또 예. 이제 또 비대위가 있었고 예, 그런 거 쭉 들어가면은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겪는 예. 그런 당이 됐는가? 예. 제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이런 소소한 일상을 갖다 빼앗아 버렸지 예. 않습니까? 그래도 대의민주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직무가 이제 정지되고 예.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어요. 결론 이제 그 심리는 심판은 이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예. 확정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그 탄핵 소추의 판단이 맞는지 예. 최종적으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제 헌재가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내란죄 또 직권남용 예. 또 그런 혐의로서 그런 수사도 받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도 했지만 그 후폭풍이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크게 맞은 데가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지금 자원도 거의 없어요. 더 네. 이상 당을 이끌어갈 예.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퇴를 하긴 했는데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지금 절체절명의 이 보수의 중심 정당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고 또 집권당의 면모를 또 찾아야 될 것인지 별 해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주일 전에 있었던 그날 우리 방송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12월 3일 밤 하루 딱 잘했어요. 네. 비상계엄 선포돼서 바로 예.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그건 참 상황 판단을 빨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입장이 매일 한 번씩 바뀌면서 오락가락했고 제가 보기엔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찍은 게 12월 8일 일요일 날 11시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공동 담화 이른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우리 헌법상에 전혀 근거도 없고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리고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해프닝을 거쳐서 지금은 당대표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게 작년 12월 연말이었으니까 1년이 조금 못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실력을 좀 키워서 다시 재등장을 하든지 좀 바로는 안 될 것 같다. 재활은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어렵다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한 점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뭡니까? 국힘에 사람이 아예 없다. 그건 유리한 거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사람이 없다. 그게 유일하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본인이 있겠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근데 밖에서 보기엔 사람이 없다. 예.
김종대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사족 같지만은 윤석열 옛날에 전 검찰총장 퇴임하고 입당하기 전에 그때도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었어요. 예. 항상 인물난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재생산이 안 되는 구조가 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대선부터 예. 지금까지입니다.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는 거의 인물을 못 만들어냈고. 그러네요. 예, 예. 항상 두 자릿수의 국민 지지율을 예. 보여주는 어떤 후보가 전멸입니다. 전멸. 예. 그런 상태로 왔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두 자릿수 초반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인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정당이냐 여기에다가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예. 저는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예.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품격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규탄,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사수, 지금 대통령도 아니지만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사수 예. 이렇게 해서 저기고 완전히 어떤 거 뭔가 밀어붙이는 식의 이런 모습을 보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국정의 어떤 그 앞으로의 초래될 혼란이랄까? 예. 이 앞으로 이 어떤 그 국정 수습의 희망이 지금 계속 희미해져가고 거기다 윤석열 피의자까지도 계속 버티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파국이 됐는데도 어느 정도 더 파국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거칠은 방법으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게 한 당의 문제였다면 이제 정치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앞으로 초래할 앞으로 날 한국 정치 상황이 이게 어떤 민주주의 회복력이 아니라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집권 여당의 작금의 사태는 정말 우려된다. 그리고 국정협의체도 참여 안 한다. 당정협의회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여야 간의 협치도 거의 뭐 당분간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난국에 이 어려운데 얼마나 더 망가지려는 건가. 이런 건 저도 걱정이 들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여당이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 김성태 의원님.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런 입장을 당내 좀 많이 좀 제시한 상황이지만은 사실상 이게 대통령이 이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국가가 절체절명의 상당히 혼란과 위기로 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서 또 유혈 충돌까지 일어났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불확실성, 국가 신도 이거는 한꺼번에 다 지금도 뭐 많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국가가 불행해지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은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은 물론 당하고 일말의 상의도 없이 뭐 당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대통령실에 뭐 비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그런 핵심 참모들도 뭐 몰랐다 그러니 기가 찰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집권당으로서는 저는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질서 있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는 그때 최수질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번 상황하고 대자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여러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요. 이때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며 또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향후 전국의 뭐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쭉 보는데 2016년하고 차이는 너무 민주당도 서두른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우상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서두른다는 건 지금 어떤 이런 상황? 거죠. 이미 뭐 직권 남용 내란죄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고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의 그런 무모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회라는 곳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탄핵 이 탄핵 소추도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걸 할 때 국힘에서 집권당 내부에서 썩난 저 분노 민심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자.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퇴진시킬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상당히
시간이 좀 상당히 논의가 깊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예. 이게 뭐 4일 만에 바로 뭐 아. 1차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엄격결에 그때는 다 집단적으로 보이콧 회의 불참으로 예. 그냥 대응은 했지만은 좀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건 뭐 정치인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 도덕상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결국 12명이 돌아서서 예. 탄핵 찬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예. 그리고 헌재 심판 맞서 싸우겠다. 예. 국민 여러분들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예. 그 국민 여러분들의 핵심은 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자 우리 당도 지금 책임 있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자 하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변화 혁신하고 빠른 전국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대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축출되다시피 하고 물론 그 양반 리더십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 지금 꺼내려고 질의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그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핵심 측근 그룹들 이 사람들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을 가지고 용산에서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책임. 근데 지금 다 지난 얘기요. 예, 이걸 이제 끝내지를 못하고 그냥 다 지난 얘기고요. 이걸 뭐 근데 제가 잠깐만요. 근데 이런 걸 못하고 그냥 끝난 게 지금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최순실이라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면서 무슨 미르 재단이나 이런 각종 부패 혐의가 드러난 건데 이번에는 내란죄예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예요. 여기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월 하야 내지는 3월 하야가 지난주에도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권을 행사를 했어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11일 만에 직무 정지가 된 건데 너무 늦은 거죠.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여기서 야당이 서둘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힘의 방해로 늦어졌을 뿐이지 내란 수계를 어떻게 현직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놔둘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김영남 의원도 이 내용을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헌재 판단이 이 국민의 이런 부름에 순작용이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지 그 헌재 심리 준비 뭐 길부터 그리고 헌재에 적극 지지지 않았어요. 대응 방식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 심리라든지 향후 지금 현재 벌써 지금 헌재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 헌재 재판관 이 3명의 지금 임명권들 이것도 지금 권한 대행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빨리 해줘야 된다. 또 국민의힘은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시절도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 잘못된 오판에 대해서 깊게 자각하고 그게 안 되는 분이니까요. 그거를 그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는 탄핵 소추가 이뤄졌어요. 그럼 그 탄핵 소추에 따라서 국론 분열이라든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줄여줘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러지 말고 그걸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그 뭐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이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국힘이라는 이 집권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나 뭐 공수처, 경찰 수사 국수본에 맞서 싸우고 또 헌재 뭐 심리에
현재 재판에 적극적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예. 그거 맞서 자, 싸우는 지금까지 걸 봐야 어떤 되냐, 대통령의 이게. 여러 행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설득이나 뭐 이게 안 되는 행태니까 계엄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입니다. 그럼 85명이나 그거를 탄핵 소추를 반대할 게 아니고 절연을 해야죠. 지금 상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우리도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명백한 12.3 그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거였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맞서 싸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나면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보수 회복이 어려워진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고 지금의 이 방식보다는 가령 국민의힘이 이런 겁니다. 검찰 수사라든지 헌재 심판에서 우리 당은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그러려면 탄핵을 찬성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이미 찬성이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85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헌법기관 개개인 의원들의 성원과 판단에 따라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런 그랬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많이 앞으로 정치가 불안해지고 국민들이 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처신과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을 좀 바꿔라는 거죠. 그 바꾸는 주체가 국힘에 흔히 말하는 대통령을 잘 따르고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나서주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죠. 그게 바뀔 사람입니까? 지금 대통령에 있는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바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를 설득할 사람 아니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이철규 의원이 그걸 설득을 하겠어요. 뭐 한때 뭐 신윤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진짜 권력을 등에 업고 잘난 체 했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국힘에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뭐 많습니다만 그런 거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혼도 내주고 질타도 하고 촉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오늘 뭐 더 이상 뭐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국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일부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잘못된 오판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울분이 있고 국회는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했고 내가 탄핵 심판 이거 헌재에서 받지만은 절대 전국을 안정시키고 이 혼란을 더 확산시키는 거 이거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국힘이나 또 나를 위한 뭐 어떤 지지 세력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차분하게 일상에 임해달라 이런 정도의 대통령의 인사기 그걸 반하고 웃을 일만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검찰이 김성태 잠깐 광고 들어야 되겠어요. 광고 듣고 가시죠. 자, 아까 일부에서 좀 말씀을 덜 하신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 다가오시니까 전혀 입을 안 떼시더라고요. 오래 보니까. 오늘 좀 가슴이 먹먹해진다.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야 됐다냐. 저는 좀 아주 가슴이 미어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국정을 어떻게든 그래도 수습하고 안정해서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이 외교안보 분야라든가 경제 투자 산업 분야에서의 이 후유증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너무나 비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대통령은 계속 싸우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은 아예 뭐 신이 났어요. 대통령 담아 보니까 뭐 이제는 조사도 안 받겠고 구속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고. 이걸 또 정확히 받아 안아 가지고 여당에서는 저 일부 의원들이 계엄은 통치행위라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저기 대통령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보면은 기어이 국민들 피를 보고 싶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섬뜩합니다. 예. 왜 그러냐? 계속 나가는 메시지가 그 어떤 그 극우 보수 얼마 안 되는 지지층을 예. 광장으로 계속 예. 불러내는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체포영장을 또 수령을 거부합니다. 예. 체포 이렇게 소환 통보서를 아예 그러면서 저기 경호 인력이 지금 완전히 성문 걸어 잠그고 예.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보여지던 국회에서의 이렇게 수습의 움직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예. 이건 지금 국가의 지금 어떤 꼴이 예.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급격히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국민의힘은 여당이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면서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떤 뭐 여야 간의 협치나 의논은 다 거절하는 거. 예. 전부 다 거절했어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말들을 보면 국정 수습을 하고 나서겠다 이러면서 여당에 좀 안정적인 기조로 협력하겠다 그러면 벌써 대통령 된 거냐 예.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입법을 계속 강행하려고 그러면 또 입법 폭주냐 예. 이렇게 비난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비난밖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저는 일주일 이상만 더 지속이 되면은 예. 저는 이제는 다른 양상의 물리적 충돌, 예.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세력과 그걸 막으려는 세력 예. 간에 이제 어떤 장기 대치 전선이 벌어지거나 굉장히 불상사까지 지금 걱정되는 예.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표를 쫓아낸 여당에서 예. 계속 어떤 규탄 대회만 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저는 어떤 그 공당으로서의 도저히 제가 예. 그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이게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왜 이런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하고 예.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절대 알 수가 없고 예. 정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가 간다? 앞으로 일주일만 더 일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외환시장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주식도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투매 비슷하게 외국인들은 던지고 있고요. 예. 이 상황은 전부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떤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혹은 여당이 끝까지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게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 상황은 예.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내란이 진압된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불법 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거기에다가 계엄 당시보다 지금 더 무책임하고 더 망상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 여기에서 무슨 여유를 우리가 더 줄 수 있겠으며 예. 국민이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예. 사실은 공교롭게 12월 3일 날 그날 주식시장에서 예. 계속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제 기억에 그때 한 8천억인가 예. 샀어요. 예. 그래서 그날 꽤 많이 예. 주식시장이 올랐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도대체 이런 나라였어?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는 예. 이렇게 수준이 낮은 나라였어? 그리고 그 불안 상태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뭐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예. 6명으로 그냥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컴백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예. 아니 그러면 새로운 신규 투자는 불가능한 거고 기존에 투자했던 것도 빨리 빼야 되는 예. 상황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일종의 제조업을 비롯한 그 산업계에 대한 투자도 모든 게 스탑돼 있어요. 예. 지금은. 예. 사실은 그동안 협상하던 게 다 스탑되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갖고 여러 기업체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당이 이 혼란상을 더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엔 국힘 소속 의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전락할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정당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를 걱정해야 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여당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다 우리 야당 할 수는 없어. 계속 여당으로 남아 있어야지. 근데 제가 보기엔 택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야당도 아니고 아예 정당으로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위원정당으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과 비교하여 나은 점을 좀 대달라. 예. 나은 점이 뭐가 나은지. 그때는 내란 음모를 했다는 것으로 해산이 됐는데 통합진보당은 이거는 내란의 실행의 착수까지 다 됐잖아요. 사후적 옹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도대체 부분은 나은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란 음모로 시작됐지만 법적 판단은 내란 선동으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내란 음모보다도 음모가 낮아요. 없었죠. 예. 그리고 정당은 해산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원지법에서 1심하고 2심 돼서 그게 판결문이 의외로 그렇게 세게 안 나왔어요. 예. 많이 예. 경감이 됐다고요. 예. 근데 이건 내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고 예. 무엇보다도 어떤 계속 저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불안감은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 정부의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예. 모르는 잔존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지금 진상 규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걸 설계했는지 그다음에 국회를 마비시켰다 이게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 다음에 권력 설계도가 있을 거라고. 네. 뭔가 부정선거라고 몰아붙이면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여당이 갑자기 방탄 모드로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저렇게 김용현 전 장관 지금 피의자 태도 바꾸듯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네. 나옵니다. 오늘 이거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당은 이 부분이 100일 하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좀 더 분명히 해 주셔야 네. 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 희망은 갖는 건다.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아까 약간 말씀드렸지만 85명이 아직까지도 그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당에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일단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별 문제 아니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별 문제 아닌 게 아닌 게요. 그 85명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내란적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협력이 한동훈 되겠습니까? 대표가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퇴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위법적 이 판단을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당 대표이고 예. 또 국민들과 함께 이걸 국회에서 해제시켰고 예. 거기까지는 역할을 잘 한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8명의 그 현역 의원들, 예. 국회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그런 퇴진을 당이 지혜를 모으지 못한 그 분절이에요. 예. 그럼 지금도 민심 역행한 낡은 기득권 지키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당히 예. 인식되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또 뭐 탄핵 소추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사과하고 죄송스럽다. 딱 요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 그러면 이 정국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으로 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오판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뭐 경찰 국수본 이런 수사 주체들로부터 예. 수사는 성실하게 잘 받아라. 예. 그리고 헌재는 헌재대로 상급 분립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한 그 결정에 따라서 판단만 해주면 되는 예.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남은 게 정치적 안정입니다. 이 정치적 안정이 지금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 이게 집권당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 역시.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그럼 집권당이 변해야 되는데 그 집권당에 지금 현재 아직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있잖아요. 예. 그분을 바로 지금의 인식이 아까 김용남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계속 그러면은
안 되면은 그냥 이 혼란스럽게 계속 이게 안정 수습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차분하게 헌재 심판 이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국민들의 일상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도 싸우겠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그 대통령은 지금 안 변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당의 85명이요. 집권당을 변화시켜야 그러니까 집권당이 어떻게 변하면 되겠어요? 그 85명이 지금 내란을 옹호할 게 아니고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구속시키라 그러고 절연을 선언하고 이렇게 돼야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도리 다 했다. 우리는 전국 혼란과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 끊임없이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의원들의 이 양심적 행위가 계속 조금씩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이 양반이 생각하고 자기가 그 판단한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판단하고 이렇게 따르라. 이 방식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김종대 의원님. 근데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부터 부딪히고 격돌할 조짐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일단 전략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혼란이 장기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의도가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가장 기본이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국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자 화급한 책무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헌법재판관 임용을 협조해 줄 테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다른 법안은 좀 미뤄달라든가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 다 거부해요. 민주당이 하는 법안도 거부, 헌법재판관 추천도 거부, 그리고 입만 열면 남 탓 아닌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체 대안이 없이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당정 협의 계속하고 몇 시간대별로 장관 만나는데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파국이에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채 열흘도 못 갈 파국입니다. 이거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헌법재판소 정상화해서 심리가 무사히 이렇게 말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싸그리 다 그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은 해놓고 다른 건 이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부터 이것부터 지원을 합니까 그래? 김영남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뭐 변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국민이 왜 그거를 참아줘야 됩니까? 사실은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내 자식이라도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못되게 굴면 등짝 스매싱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 의원 되자마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으로서 내란 수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는 게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직후에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민주적인 정당으로 존속하는 게 맞느냐를 한번 꼭 한번 심판받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비춰지는 건지 본인들의 행위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편 전에 세 분 모시고 오랫동안 말씀 나눴는데 정치 맛집 코너 좀 새롭게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중대한 시기라서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셔가지고 정말 옳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